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에릭 클랩톤의 한때 그림자였던 뮤지션입니다. 도일 브레몰 2세. 68년생이더라고요. 네, 68년생. 사실 에릭 클랩톤의 그림자, 뭐 이게 맞을 거예요. 한 10년을 2001년서부터 10여 년을 에릭 클랩톤 월드 투어에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에릭 클랩톤이 이쪽에 있으면 이 옆에는 도일 브레몰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도일 브레몰 2세가 공식 이름인데 아버지가 도일 브레몰이에요. 보니까 아버지는 무슨 드러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러머 중에서도 전설 같은 그런 인물이죠. 라이트닝 호킨스랑 프레디 킹 드러머였어요. 그리고 스티브 레이본 그리고 그 형 지미 본이랑 친구였대요. 어려서 친구였대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뮤지션 도일 브레몰 2세는 스티브 레이본 무릎에서 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음악가 집안에서 텍사스 블루스의 적통을 이어받은 그런 뮤지션으로 알려져 있죠. 음악 시작한 게 지미 본이 픽업을 했어요. 친구 아들인데 그 음악성을 알아보고 픽업을 해서 자기 밴드에서 일하다가 그 뒤에는 스티브 레이본 밴드 멤버들이랑 같이 브루스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기도 했고 어떤 브루스냐면은요 텍사스 브루스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뿌리는 브루스인데 스타일은 현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브루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에릭 클랩톤이 사실 너무너무 좋아한 이유이기도 한데 첫 번째 곡은 Away We Go Away라고 이게 1999년에 발표된 젤리 크림이라는 앨범인데 96년에 솔로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알려지기는 이 1999년에 발표한 이 젤리 크림 이 앨범으로 알려지게 됐죠. 에릭 클랩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음악을 하나 들었어요. I Wanna Be라는 제목의 음악인데 젤리 크림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곡이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차를 세우고 매니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친구를 수소문해라 빨리. 그래서 에릭 클랩톤이랑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젤리 크림의 I Wanna Be랑 메리 유라는 이 두 곡이 세간의 화제가 된 곡인데 뭐냐면 에릭 클랩톤이 그때 Ride with the King이라는 앨범 비비 킹이랑 같이 둘이서 앨범 낸 거였어요. 유명한 앨범이에요. 이 앨범에 젤리 크림에 있는 곡 두 곡을 수록을 했어요. I Wanna Be랑 메리 유가 브램홀의 작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 음악적인 컨셉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고민하던 때였나 봐요. 근데 그 I Wanna Be를 갖다 딱 듣는 순간에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갖다가 걸었는데 그때 전화를 거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 로저 워터스. 핑크 플로이드에. 그래서 핑크 플로이드 로저 워터스가 먼저 픽해서 자기 월드 투어에 투입을 한 거지. 그러니까 멤버로 끌어들여서 하고 그리고 에릭 클랩톤은 스튜디오로 불러가지고 라이딩 위더 킹 앨범에 세션으로도 쓰고 그 앨범 두 곡을 갖다가 가져다가 자기네들 앨범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신인이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는데 에릭 클랩톤과 로저 워터스가 픽업을 했다고 하는 게 화제가 돼갖고 세상에 알려진 뮤지션이 된 거죠. 음악 들어보시면 아주 독특합니다. 브루스 전통이라는 거는 보면 그런 거잖아요. 슬픔의 객관화라는 그 표현이 전 정말 좋던데 브루스를 얘기할 때 그냥 슬픈 걸 갖다가 속에 넣지 않고 슬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슬픔의 짐이 이렇게 덜어내지죠. 그러니까 슬픈 영화를 보면 우리가 카타르시스 느끼고 해방감 느끼고 편해지고 뭔가 위로받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 슬픔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전혀 장르가 달라요. 가사 장르가.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적인 그 슬픔 한 이런 거보다도 좀 철학적이라고나 할까? 누군 뭐 영적인 가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사 내용이 옛날 트레디셔널한 그 브루스의 가사 형식이 아니고 요즘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가사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얘기했듯이 우린 떠나요. 매일 떠나요. 우린 멀리 떠나요. 우리 그 동양적인 해석을 따지면 체인지예요. 흐름, 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하고 변한다는 얘기에 김광석의 변해가네 뭐 이런 거에 다른 비유예요.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잠든 사이 시간은 멈춰버린 듯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감사드려요.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나요? 잊고 싶은 모습인가요? 당신은 그 때를 기억하나요? 우리는 늘 떠나요. 떠나고 떠나요. 그러니까 변하고 변해요라고 해석을 하면 오히려 더 쉽게 이렇게 와닿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하는 자기의 그 세상을 갖다 받아들이는 자기 이야기를 갖다가 담았는데 그런 거죠. 옛날 그 추억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너야? 그러면은 나였는데 지금 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옆에서 보면 그 옛날이나 나나 변함없는 나인 것도 같고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가사가 이렇게 담담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음악과 함께 그 보컬이 아주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에릭 클랩톤이 그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됐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2016년에 발표한 리치맨이라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ma Can't Help You. 엄마도 도울 수가 없어. 그 마마라는 게 뭐 신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앨범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브레몰이 인도 여행을 다녀왔대요. 인도, 아프리카. 왜 그러냐면 201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충격을 갖다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음악에 어떤 그런 교류가 있었고 아버지랑 친했나 봐요. 아버지가 거의 정신적인 지주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선 그렇게 좀 방황하다가 인도 여행을 갔다가 다녀오고 만든 앨범. 그래서 음악이 색깔이 좀 묘합니다. 인도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러는데 사운드의 그 독특함은 기본은 그 왼손잡이 기타리스트라서 말씀드렸듯이 고음서부터 뜯어내리니까 소리가 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들려요. 근데 코코몬토야처럼 이렇게 강력하고 날카로운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음악의 음색들이 그 하여튼 왼손잡이 기타리스트라서 그런가 아주 독특한 면이 있고 인도 음악의 영향 때문인지 몽환적이에요. 뭐 음악 잡지랑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 곡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얘기하고 싶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그냥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도 너를 더 이상 도울 수 없어. 그도 외로워. 그러면서 탐욕과 욕심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결국 나는 길로 나앉을 수밖에. 뭐 이런 식의 가사예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슬픔, 괴로움, 고통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주변에서 밖에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뭐 업보라고나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뮤지션들이랑 협업도 했어요. 그렉 올먼도 있었고 게리 클락 주니어랑도 협업했었고 테드스키 트럭 앨범 2개나 참여해가지고선 기타를 같이 쳐줬고 셰릴 크로우의 앨범 100 Mile From Memphis라는 아주 유명한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에 프로듀싱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음악가 중에 음악가, 그러니까 음악가들을 위한 음악가. 보통 뮤지션들이 기대는, 보통 뮤지션들이 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위치의 뮤지션이다. 브루스를 갖다 좋아하시는 분들, 브루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장르가 아주 독특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릭 클랩톤이 2000년대 이후의 엘릭 클랩톤과 2000년대 이전의 엘릭 클랩톤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 2000년대 이후의 엘릭 클랩톤은 변한 음악의 시작은 브레몰 덕분이다. 브레몰의 영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지잖아요. 근데 엘릭 클랩톤은 늘 자기 음악이 정체되어 있을 때 늘 내 옆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일깨워준 뮤지션이다. 사제지간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곡 Everything You Need,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2018년에 쉐이드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엘리 크랩톤이 같이 기타를 쳤습니다. 자기 제자를 도와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악적인 색깔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엘리 크랩톤이 변했어요. 보다 더 현대적으로. 옛날 에릭 크랩톤 2000년대 이전의 에릭 크랩톤 브루스 하면은 그 트레디셔널 브루스, 그러니까 정통 브루스 느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현대적인 감각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변했거든요. 그 변화의 핵심에 브래몰이 있다. 브리짓 존슨의 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 초반, 2001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봉했는데 이게 시리즈 4편까지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로 그 새 밀레니엄 시작되고 최고의 헐리우드 여배우는 누구냐? 르네 젤리거였습니다. 정말 그때 인기 대단했어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잠정적으로 은퇴를 했었거든요. 그 시기에 브래몰이랑 둘이서 사귀었다. 르네 젤리거가 생긴 것과 다르게 아주 바람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남자인가, 이번에는 어떤 남자인가, 이게 계속 가십 기사로 뜨고 그랬었는데 한때 둘이 연인 사이였다. 쉐이드 이 앨범 나올 때도 사귀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2019년에 서로 헤어졌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 유명 인사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계는 굉장한 그 유명 인사인데 일반적으로 뭐 대중적으로 음악 가지고 얘기할 때는 별로 이렇게 거론되진 않지요. 음악 스타일이 좀 독특해서 대중적이지 않아서. 하지만 들으면은 정말 그 묘하고 Everything You Need가 아마 가장 대중적인 곡일 것 같아요. 엘리 크랩톤이랑 같이 뭐 곡을 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러브송이에요. 아주 진솔한 사랑의 찬가.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은 날 무릎 꿇게 했어요. 난 그저 남자일 뿐. 당신을 사랑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어요. 남자들의 제일 큰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여자한테 하는. 근데 뭐 그런 마음 없으면 사랑 못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정말 브루스 느낌 나는 아주 좋은 음악이에요. 아주 그 쉬운,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런 곡인데 왼손잡이 기타리스트, 숨어있는 좋은 뮤지션이다.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 마치겠습니다.